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31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목적어가 제귀대명사다. 이 말은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toward란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accomplishing이 나왔죠. 근데 이 accomplish가 무엇을 달성하다, 성취하다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something이라는 목적을 또 가지고 왔죠. 여기 accomplishment 이런 명사를 쓰면 틀립니다. 동명사를 써야 돼요. 그 다음 physically란 부사가 impossible 꾸미고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something을 뒤에서 후치 수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too fast music 이때 to는 음악에 맞춰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a tall dancer부터 그 다음 줄에 music까지가 문장의 주절입니다. 주절이고 콤마 다음에 pointing과 and 다음에 lowering 두 개의 현재 분사가 병렬로 나와 있죠. 현재 분사입니다.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분사가 나오죠. 다음 줄 뒤에 보면 no matter how 형용사 주어동사 구조입니다. no matter how는 한 단어로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절은 양보 부사절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무용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벗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줄에 another 다음에 단수 명사를 씁니다. another 다음에는 단수 명사 또 다른 무용수가 되겠죠. 그 다음 struggle to 부정사 동사하려고 애를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understanding은 동명사로서 주어입니다. 이 understanding에 대한 동사가 다음 절에 tells라는 사형식 동사 나와 있죠. 그리고 허리 간접 목적어고 how to 부정사가 직접 목적어인 명사구입니다. 다음에 understanding and working이 동명사로서 주어고 빈칸 다음에 imposed by, imposed pp죠. 부여된, 부과된 뜻이고 described, 묘사된, 설명된 뜻으로 pp입니다. pp끼리 병렬이죠. 이 두 개의 pp가 앞에 빈칸을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understanding과 working이라는 이 동명사 주어 여기에 대한 동사는 allows입니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를 쓰죠. 그리고 다음 줄에 efficiently라는 부사는 work를 수식합니다. 효율적으로 work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콤마 다음에 minimizing이 분사인데 최소화하면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 구조가 좀 까다롭죠. 자, 문법은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무용수는 종종 그들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성까지 그들 자신들을 밀어붙인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is misguided, 잘못 이해한 것이다. 뒤에 조건이 있죠. 만약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뭔가를 달성하는 것을 향해서 it is directed, 향해진다면 다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뭔가를 달성하는 쪽으로 향해진다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A tall dancer with a long feet가 되죠. 키가 크고 발이 긴 무용수입니다. 이 무용수는 may wish to perform repetitive vertical jumps입니다. To fast music.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인 vertical, 수직적인 점프죠. 수직적인 점프를 수행하려고 바랄 수도 있다는 거죠. 수행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콤마다음 분사가 나오지. Pointing his feet while in the air. 공중에서 그의 발끝을 뾰족하게 하면서 그리고 점프 사이에 그 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리면서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인 수직적인 점프를 수행하려고 할 수도 있다. 수행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상당히 힘들겠죠. 발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키도 크고. That
may be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 나왔죠. No matter how strong the dancer is. 그 무용수가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힘이 좋을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그러나 하면서 a short-footed dancer입니다. 발이 짧은 무용수죠. 발이 짧은 무용수가 may have no trouble. 전혀 문제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nother dancer, 또 다른 무용수는 may be struggling to complete a half turn in the air이죠. 공중에서 반회전을 완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between부터 a rapid turn rate는 속도입니다. 빠른 회전 속도와 the alignment of the body close to the rotation axis. 회전축에 가깝게 그 몸을 정렬하는 것 사이에 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빠른 회전 속도와 회전축에 가깝게 몸을 정렬하는 것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허는 무용수죠. 그 무용수에게 성공적으로 그녀의 회전을 해내는 방법, 즉 달성하고 성취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랍니다. 다음, in both of these cases, 이 두 가지 경우에 by nature는 선천적으로죠.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그리고 by physical laws가 되겠죠.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고 묘사되는 그런 블랭크 안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작동을 하는 거, 작용을 하는 거,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은 이 말이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 무용수들이 효율적으로 to work입니다. 무용수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랍니다. 뭐 하면서? 잠재적인 부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죠. 자,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해석해 봅시다.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그리고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런 빈칸 안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용수들이 잠재적인 부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허용해준다, 움직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습관을 집어보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습관, 그 다음 물리적 법칙에 설명되는 습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두 번째, 문화도 말이 안 되죠, 지금. 적대감 말이 안 되죠. 도덕성 말이 안 되죠. 결국은 1, 2, 4가 다 말이 안 되니까 3번의 constraint가 정답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빈칸은 선천적으로 주어지고 물리적 법칙에서 설명되는 것으로서 이걸 이해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것이지. 왜? 잠재적인 부상 위험성을 최소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같은 동작도 선천적인 발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무용수와 그렇게 할 수 없는 무용수로 나누어진다고 본문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그것은 제약이라는 겁니다. 제약. 알겠어요? 똑같은 동작이라도 선천적인 발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무용수하고 할 수 없는 무용수로 나누어지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건 제약이라고 볼 수 있지. 나머지는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죠. 1번 같은 경우는 무용수 개인의 습관에 관한 내용이 아니지. 선천적인 신체 한계를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체적 제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독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좀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죠. 적어도 빈칸 문제니까. 그래도 31번 빈칸 문제 보기는 참 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4개가 완전히 답이 아닌 걸로 이렇게 몰아붙여 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2번
빈칸 문제를 문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은 made라는 단어가 동사가 아니에요. pp입니다. 이게 made가 동사면은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위에 셋째 줄 끝에 themes가 주어가 되고 made가 pp, 다음에 have been이 동사 구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can be shown by는 조동사 pp by 수동 형태죠. 바로 뒤에 the fact라는 추상명사와 대절은 동격 관계입니다. 이때 대선 동격 접속사라고 하죠. 동격 접속사 뒤의 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절 what절이 나오죠. what은 주어의 괄합니다. 뭐 많은 것.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은 the old prejudice란 추상명사 있죠. 오래된 편견. 대절은 역시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동격 접속사. 뒤에 문장 구조가 이형식 구조입니다. 주어 자동사 보호인데 그 다음에 콤마 찍고 separate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 앞에는 being이 생략된 분사 형태죠. 그래서 being separate from인데 being은 생략해버리고 형용사만 남아있고 쭉 가서 다음 줄에서 subordinate도 형용사입니다. 하위의. 역시 and를 중심으로 형용사 and 형용사가 병렬 구조죠. 앞에는 being이 생략된 분사다. 그리고 이 동격절이 어디까지냐면 다음 줄에 adult까지입니다. 그러면 the old prejudice가 주어가 되고 is supported by가 동사 부분이죠. 수동태 형태입니다. 뭐 문법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내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우리는 탐구를 해야 된다. The relationship, 그 관계를 between A and B죠. 어린 아이들의 영화 프로덕션 제작입니다. 어린 아이들 영화 제작과 소비 습관 사이죠. 이 사이의 관계를 탐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의 영화라는 그 용어는 implies, 암시를 하는데 ownership by children, their cinema죠. 어린이들에 의한 소유권, 즉 어린이들의 영화라는 것을 암시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는 children's film은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다. 오직 어린이들만 봐야 된다. 이런 영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위 만들어진 영화죠. 만들어진 영화는 have 뭐뭐다. 그럼 이 빈칸에는 뻔하게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작된 영화가 어린이들을 보도록 만들어진 영화라는 어떤 인식이 있겠지만 사실은 어린이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 즉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말로 나가야 이야기 흐름이 순조롭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죠. 여기서 일단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보기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가? 자, 1번에 센트럴은 뭐뭐에 초점을 맞추다거든. 그럼 giving moral lessons가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춘다. 두 번째, 모든 연령의 관객들에서 소비되어진다. 2번이 가능한 답일 것 같은데 2번. 3번 appreciate 감상하다인데 예술적인 어떤 관점, 견해를 가지고서 감상한다. 네 번째, 미숙한 어떤 디렉터는 감독, 제작진, 제작자들에서 만들어졌다. 5번에 어른들을 위한 영화와는 별개이다. 분리되어 있다. 가장 가능한 답이 2번일 것 같은데 올라가 봅시다. 자, 다시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위 만들어진 영화들은 항상 빈칸이었어요. 특히 상업적인 영화에서는 빈칸이었다. 커머셜. 뭐 이익을 추구하는,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영화에서는 특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영화가 돈을 많이 벌려면 뭐 많은 사람들, 어린이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연령층이 봐야 되겠지. 또 어린이들 영화라도 엄마 아빠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The considerable crossover in audience composition for children's film이니까 어린이들의 영화를 위한 관객의 컴포지션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넘나듦이라는 것은 어린이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은 보여줄 수 있어. 대절이라는 사실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겠죠. 2007년도에 11개의 덴마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영화들이 theoretical admission은 극장의 입장객을 말하거든. 극장의 입장객의 59%를 끌어들였다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또 있죠. 2014년에 독일의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들은 7 out of the top 20 films at the National Box Office. The National Box Office는 전국 극장 흥행 수익을 의미하는 뜻이죠. 그래서 전국 극장 흥행 수익에서 상위 탑 20개의 영화 중에서 7개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답니다. 어린이들만 봤을 때 이런 위치를 차지할 수 없죠. 다양한 연령층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20개 중에서 7번이죠. 7번. 그래서 20개의 상위 영화 중에서 7개를 차지했다는 건 대박이죠. 대박.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은 크로스판드비드입니다. 뭐뭐 일치하다, 뭐뭐 부합하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외워둬야 돼요. 이러한 현상은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수용과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 사이에서 어린이의 겉으로 보이기에 어린이 문화인 것, 다시 말해서 어린이 영화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이 영화지. 어린이 문화는 어린이 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 사이에서 겉으로 보기에, 겉보기에 어린이 영화인 것의 더 광범위하고, 어린이에 국한되지 않는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수용과 일치하고 부합이 된다, 이 현상은. 그래서 엄청난 관람객들이 어린이 영화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동격 관계인데, 어린이 영화가 어떤 다른 영역이다. relevant 영역이란 단어, 영역. 단어 잘 챙겨놓으세요. 도메인 단어 있습니다. 도메인. 이 단어도 영역이니까 잘 챙겨놔야 됩니다. 자, 어린이의 영화가 더 legitimate가 정통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해석할 때 더 제대로 된 어른들을 위해서 만드는 더 제대로 된 영화와는 별개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 어른들을 위해서 더 제대로 된 만들어진 영화에는 하위인 어떤 다른 영역이다라는 오래된 그런 편견이 소비의 실상에 의해서는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소비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린이들의 영화는 현대의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어린이 영화는 가족 영화와 같은 개념으로서 전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까지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박이다. 이런 의미죠. 그럼 다시 우리 보기로 내려가 볼까요? 1번에 Center on Giving Moral Lessons. 틀렸죠? 도덕적 교훈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내용은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 consumed by audiences of all age. 모든 연령의 관람객들에서 소비되어졌다. 이게 맞죠?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어린이 영화를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편견과는 다르게라는 말이 밑에 나왔잖아. 하반부에 독해 밑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에 예술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 감상되어 왔다. 언급이 안 돼 있죠. 네 번째, 미숙한 경험이 없는 제작진들에 의해서 제작되어졌다, 만들어져 왔다. 이런 것도 본문에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오답이 매력적인 오답일 거야. 5번이 매력적인 오답일 거라고. 아마 5번을 찍은 학생도 많을 거야.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 어른들을 위한 영화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어린이 영화는 성인을 위한 영화와는 분리되어야 된다, 분리된다라는 오래된 표결이 있어서 과거에. 그러나 현대의 대중문화 속에서 그 소비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린이 영화도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에서 소비된다는 내용으로 이 글이 마무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5번은 매력적인 오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빈칸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but이라는 단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그 빈칸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이 빈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빈칸 앞뒤로 단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칸 문제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항이고 그 다음에 거래 순서나 문장 위치 문제 유형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죠. 아무튼 열심히 복습해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 연습을 정확하고 빠르게 연습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즐거운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3번 빈칸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이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해석 및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drive라는 단어가 욕구, 욕망이란 desire과 동의어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to 부정사가 drive를 수식하면서 해석하시면 되고 something novel, thing란 단어는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한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something new. 그리고 of 다음에 explorer, 동명사죠. explorer는 탐험하다, 탐구하다는 뜻입니다.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동명사가 와야 정답이죠. 명사가 오면 틀립니다. 다음 서체에서는 like의 뜻과 똑같은 전치사 기능이고 musical phrase, 악절이란 단어인데 선행사입니다.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play와 heard의 목적어가 앞에 선행사로 빠져나간 악절입니다. 다음에 something novel 마찬가지 뒤에서 수식을 하고 resulting reward, result는 자동사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할 때 resulting이 됩니다. resulted가 아니고 이런 현재 분사도 내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a number of 복수명사는 복수동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other 타동사죠. 뒤에 간접 의문문,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 간접 의문문 구조가 나와 있죠. 그리고 focused on, focused가 pp죠. 앞에 있는 컴퓨터 모델링을 수식합니다. return도 pp로서 소나타를 수식하죠. 그리고 컴퓨터 모델링이 주어가 되고 revealed가 타동사지요. 드러내다, 밝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인데 대절이 목적어들이고 대시 접속사. 거기서 the musical parents가 주어가 되고 found가 pp입니다. 동사는 decreased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줄에 while novel parents에서 novel parents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increased입니다. 중간에 코마 삽입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parents가 주어가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다음에 빈칸 대에서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됨에 따라란 접속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창의성의 원동력이 되는 호기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주 좋은 지문이니까 잘 챙겨둬야 될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죠. 자, 첫 줄에 보면 베토벤의 drive to create something novel이죠. 새로운 것을 창작하려는 베토벤의 욕구는 is a reflection of his state of curiosity입니다. 그의 호기심의 상태의 반응이라는 거죠. 호기심이 나서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하려고 한다. 이 베토벤의 욕구. 호기심의 상태의 반응이다. 두 번째, our brains. 우리의 뇌는 experience, 경험을 한다. a sense of reward입니다. 보상감을 경험한다는 거죠. 뭐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창작해낼 때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such as a musical phrase that we'v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우리가 이전에 연주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악절과 같이 불확실한 뭔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뭔가를 창작할 때 보상감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when our curiosity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니까 새로운 어떤 것으로 이어질 때 the resulting reward입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은 불이건 사용식 동사예요. us, 우리에게 a sense of pleasure, 쾌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호기심이 새로운 뭔가로 이어질 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은 우리에게 쾌감을 가져다 주죠. 굉장히 기분이 좋죠. A number of investigators, 많은 연구자들이 have modeled. 이때 model은 뭐 모델로 만들다 이런 뜻인데 how curiosity influences musical composition입니다. 호기심이 음악 작곡에 뮤지컬 컴포지션 음악 작곡에 how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델링을 해왔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호기심이 음악을 작곡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델링 해왔는데 베토벤의 경우에 나오죠. 예를 들어주는 거죠. After age 13입니다. 13세 이후로 written, 작곡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포커스온, 초점이 맞추어진 컴퓨터 모델링은 revealed, 드러내 주었다는 거죠. 밝혀 주었다는 거죠. The musical pattern found in all of Beethoven's music이죠.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음악적 패턴들이 in later sonatas입니다. 후기 소나타에서는 감소를 했어. 감소를 했다. 후기 소나타에. 반면에 특별한 소나타에서만 독특한 그런 패턴을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들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까다로워 해석하기도 어렵죠. 다시 한번 더 해석해 볼게요. 13세 이후로 작곡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초점이 맞추어진 컴퓨터 모델링에서 베토벤의 모든 음악에서 발견되는 음악 패턴이 후기 소나타에는 감소했다는 후기 소나타에는. 반면에 특정 소나타에서는 그 나타나는 패턴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턴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 해석을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이잖아. 앞에 있는 걸 다시 말하면 베토벤의 음악은 블랭크했다. 에서 모뎀에 따라 그의 호기심이 drove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s입니다.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의 탐구를 이끌어감에 따라서 베토벤의 음악은 어떻게 되었다?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의 탐구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가 척척척 잘 해내갈 수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늘 해왔던 거면 쉽게 뭐 악곡을 작곡하고 할 건데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의 탐구를 이끌어갈 때 호기심이 베토벤의 음악은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호기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의 강력한 원동력이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had more standardized patterns입니다. standardized가 표준화된이죠. 더 표준화된 또는 더 정형화된 패턴들을 베토벤의 음악이 가졌다. 틀렸죠? 왜냐하면 호기심이 창의성의 원동력이 되면서 베토벤의 작품이 오히려 뭔가 새롭고 참신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더 정형화되고 더 표준화됐던 설명은 빈칸의 내용과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 그거 틀렸어요. 아마 1번을 찍은 학생도 많았을 거예요. 다음에 2번에 obtain은 얻답니다. public popularity는 대중적인 인지도죠. 더 많은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대중적 인지도와 관련된 내용은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became less predictable over time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덜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베토벤의 후기 소나타에서는 공통된 패턴이 감소하고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다고 그랬잖아. 아까 위에서 있었죠. 특별한 소나타에서만 있는 그런 패턴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들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측 가능하면 새로운 패턴이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4번에 reflect는 반영했다인데 그의 unstable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반영했다. 단어가 장난치려고 했는 보기 같아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5번째 attract는 끌어들이다거든. 끌어들였다는 거죠. less attention, 더 적은 관심. from the critics, 비평가들로부터 더 적은 관심을 끌었다. 본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거 다 빼면은 3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베토벤의 호기심이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의 탐구로 이끌게 되면서 후기 소나타라고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공통의 패턴은 감소하고 새로운 패턴은 증가한다라는 말은 덜 예측 가능해지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반복적인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4번 빈칸 문제 마지막 문제죠.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like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사용되었습니다. like a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처럼 이란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콤마 다음에 OR이 나오면 즉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things가 선행사죠. 그리고 그 다음 줄 뒤쪽에 the important goals가 그 다음 줄에 나오는 콤마 다음에 which의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we really care about이라는 단어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선행사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해석하실 때 주의하시고, 그리고 may require, may be는 may에 연결되는 동사의 병렬 구조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the illusion 대절이 나옵니다. illusion은 착각이라는 단어인데 추상명사죠. 이거와 대절은 동격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때 대선 동격 접속사고 뒤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ithout actually making에서 without 다음에 making이 동명사지요. actually는 making을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줄 뒤에 result in, 자동사 result in, 뒤에는 보통 결과를 의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빈칸에 동명사가 목적어인데 그 앞에 나왔던 technologist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의 거랍니다. 그리고 밑줄 밑에 everything이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count가 동사인데 count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everything이 선행사 단수이기 때문에 count s가 붙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everything도 선행사인데 that can be counted 조동사 BPP 수동 형태죠.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인데 셀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해석하면 좀 부드럽습니다. 문법은 그다지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두 개 정도가 좀 중요한 거. 자, 내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까다로워요. 주어진 시간에 빈칸을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이 지문이. 첫 줄에 보시면 기술자들은 항상 be on the lookout은 세심히 살피다 또는 뭐뭇을 찾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quantifiable, matrix 해가지고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세심히 살핀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술자들은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항상 세심히 살피고 있다, 항상 찾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 measurable inputs to a model이죠.
모델에 측정할 수 있는, 즉 측정 가능한 입력 또는 입력을 하는 것은 are their lifeblood입니다. 그들의 생명줄이라는 거죠. And like a social scientist, 그리고 사회과학자처럼 기술자는 needs to identify concrete measures or praxis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for assessing progress인데 progress는 진척 상황, 진보, 발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술자는 진척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concrete measures, 구체적인 측정 방법인 즉 프록시를 identify, 식별할 필요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주면 사회과학자처럼 기술자는 진척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인 프록시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This need for quantifiable praxis입니다. 이러한 정량화할 수 있는 프락시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produce, 만들어낸답니다. a bias, 편향을 만들어냅니다. toward measuring things that are easy to quantify죠. 정량화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쪽으로 편향을 만듭니다. 정량화하기 쉬운 것을 측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편향을 만들어낸다. 무엇이? 정량화할 수 있는 프락시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벗이 나와요. 그러납니다. simple metrics, 단순한 또는 간단한이죠. 이런 간단한 그런 측정 기준은 can take us further away from the important goals까지 먼저 보면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측정 기준을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치는 그 중요한 목표인데 may require complicated metrics가 됩니다.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maybe죠.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는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 to reduce to any measures입니다. 어떤 하나의 측정 방법으로 한정시키기에는 극도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복잡한 측정 기준을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중요한 목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And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axis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잘못된 프락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다. can fall under이죠. 대절이라는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냐? 우리가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불완전하거나 또는 잘못된 프락시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대절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절이 뭐냐? without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끝에 보면 worthy solution이죠.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진정한 어떤 진전을 실제로 만들지 못하면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착각이죠. 다시 한번 더.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진정한 진전을 실제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우리는 쉽게 빠질 수가 있다. 어떨 때? 불완전하거나 나쁜 프락시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the problem of praxis, 프락시의 그 문제는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는다죠.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빈칸을 하는 결과를 낳아요.
그럼 여기서는 부정적인 뜻이,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프락시의 문제는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거든. 그러면서 빈칸 뒤에 문장이 as the saying goes, 속담에 있듯이 라는 뜻도 되고 흔히 말하듯이 라고 해석해도 돼요. saying은 속담 격언이니까 not everything that counts입니다.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셀 수는 없다. 부분 부정이죠. 그리고 셀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도 아니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록시를 추구하다 보면은 정량화하기 쉬운 것들만 측정하는 쪽으로 편향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정량화된 측정 기준은 정말로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의 측정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목표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안 좋은 프락시는 실제로는 가치 있는 해결책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마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목표들은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하거나 하나의 측정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목표인데 단순한 측정 기준은 이러한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보기로 내려가 봅니다. 프락시의 문제점은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어떤 문제의 결과를 낳냐면은 1번에 regarding continuous progress as a valid solution이죠.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progress, 발전, 진전을 타당한 해결책으로 여긴답니다. 근데 본문에 지속적인 발전이란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걸러내야 돼요. 2번에 prioritize가 우선시하다는 뜻이고 over는 뭐뭐보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보다도 단기적인 목표를 우선시한다.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 언급 안 돼 있잖아요. 틀렸죠? 세 번째, mistaking a personal bias for an established theory가 됩니다. mistake A for B죠. A를 B로 착각하다, 오해하다, 잘못 알다죠. 그래서 개인적인 편향이죠. 개인적인 편향을 establish, 확립된 또는 정립된 이론으로 오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프락시는 정량화하기 쉬운 것들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이걸 정립된 이론으로 우리를 미스테이크하게 한다는 내용은 본문에 없잖아. 그죠? 틀렸죠? 3번이 까다로웠을 겁니다. 4번에 substitute A for B 하면은 B 대신에 A를 사용하다 또는 B를 A로 대체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hat is measurable 하면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 what is meaningful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답이 4번인데 왜 그러냐? 지금 해석을 해보면은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보면은 프락시의 문제는 구체적인 측정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의미 있는 것들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프락시의 문제점이에요. 다시 한번 더. 프락시의 문제는 뭐라고요? 구체적인 측정에 더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측정이 쉽지. 의미 있는 것들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까다로웠죠? 5번에 focus on은 뭐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인데 구체적인 측정보다도 잠재적인 또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위험에 더 초점을 맞추는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에 나왔는가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구체적인 측정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더 초점 맞춘다는 말은 본문하고 상관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번도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지문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시겠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꼭 씹어서 해석을 해보고 내용 정리를 하고 왜 1번과 2번, 3번, 4번, 5번에서 정답이 4번이고 나머지는 답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식별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험장에서는 이거를 맞췄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이거다가 맞춰놓은 학생이 상당히 드물 거라고 생각돼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저녁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치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 대한 지문입니다. 일단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이 지문 괜찮은 지문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the only species가 나오죠. the only는 유일한입니다. only는 오직, 단지 이런 뜻이지만 the only는 유일한 뜻으로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season이 동사로 뭐뭐에 양념하다는데 s가 붙어 있죠.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그리고 위부터 food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나오고 다음 줄에 altering이란 현재 분사가 나와 있죠. 그 현재 분사를 deliberately란 부사가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the highly flavored plants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고 뒤에 문장에서 콜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어요. 오형식 구조에서. 보통 오형식 구조에서는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선행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which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적어놨죠. 생략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줄 이성 가조입니다. 그리고 대절이 진조고 대선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서치해서는 뭐 like하고 똑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문장이 조금 길죠. 1번 문장은. 거기서 지금 1번 바로 밑에 common seasonings가 주어가 되고 inhibit란 억제하다가 타동사입니다. 동의어는 적어놨으니까 다 외우세요. 수능에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가면 almost every인데 almost는 부사로서 every와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다음 줄에 tested가 pp로서 테스트된 검증된 박테리아란 뜻입니다. 다음에 2번에 the culture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make s가 없죠. 그리고 make use of는 뭐뭇을 이용하다인데 make the heaviest use of spices 양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2번에 the cultures가 주어고 두 줄 건너뛰고 다음 줄에 come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리고 warmer climate가 선행사가 되죠. 더운 기후들 특정하잖아. 더운 기후들, 추운 기후들 딱 정해놓죠. 그럴 때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쓰는데 여기서는 관계부사 where이 되겠습니다.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죠. 이형식 문장 구조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이 지금 틀린 답이거든요. 3번이. 여기서 the changing climate 쭉 가서 다음 줄에 spices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나오고 influencing이 현재 분사고 쭉 가서 and 다음에 다음 줄에 affecting이 또 현재 분사끼리 병렬입니다. and를 중심으로. 다음에 다음 줄에 도우절한 단어가 중간에 있죠. 이 도우절은 지시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퀴진스를 받아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도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법이니까 잘 챙겨두세요. 그리고 다음 줄에 are from은 come from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turns out to have a reason인데 밑에 arise, arose, a reason 3단배나 적어놨죠. 자동사로
어떤 문제, 사건, 곤란, 기회 등이 일어나다, 나타나다, 발생하다 뜻인데 여기서 turns out은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죠? to have BP는 완료형 부정사죠.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으로 드러난다. 이미 과거에 생겨났고 그게 현재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시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to have BP를 썼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 문법은 괜찮습니다. 고1 수준에서는 꼭 챙겨야 될 문법들이 많았어요.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전체론과 관계없는 문장의 내용은 번호 1번이 나오기 전 문장이 주제문이고 그 안에 요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가면 첫 번째 줄에 우리는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허브와 향신료라고 부르는 강한 맛을 내는 식물의 부분을 이용하여서 그 음식을 의도적으로 맛을 바꾼다는 거죠. 음식의 맛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향신료를 허브나 향신료를 꼭 써야 되는 이유. 그죠? 그 다음에 it's quite possible. 꽤 가능하다.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맛은 has a evolutionary route가 나오죠. 여기서 왜 향신료 허브를 쓰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즉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맛, 즉 여기서 테이스트는 미각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미각은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보통 진화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간이 살기 위해서 향신료나 허브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many species, 많은 spices, 자꾸 헷갈리네, 그죠? 많은 향신료들은 have antibacterial properties입니다. antibacterial, 항균성이고 properties는 특성, 속성이라는 뜻이 있죠. 뭐 합쳐가지고 항균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향신료가 항균성을 가지고 있는데 in fact, 실제로는 garlic, 마늘, 어니언, 양파, and 오레가노와 같은 흔한 seasonings, 조미료들이 inhibit the growth of almost every bacterium tested입니다. 즉, 테스트된 그런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한답니다. 이때 백테리엄은 단수 형태입니다. 백테리아, 이 UM이 A로 바뀌면 복수가 돼요. 테스트된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한답니다. 박테리아가 음식에 많이 있으면은 인체에 해롭죠. 그래서 억제해 줍니다. 어떤 역할? 마늘이나 양파나 오레가노 같은 조미료들입니다. 전부 생존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은 위에 나왔던 내용과 흐름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모가란 문장 아닙니다. 다음 2번 and the culture 다음에 쭉 나오는데 향신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문화들은 그리고 중간에 그 빼고 한번 봅시다. come from warmer climates where부터 쭉 가죠. 박테리아의 부패가 더 큰 문제인 더운 기후로부터 나온 것이랍니다. 그럼 중간에 보면 태국 음식의 마늘이나 후추, 그리고 인도의 생강과 고추, 고수, 그리고 멕시코의 고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이런 향신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들은 더운 기후에서 온 거라고. 더운 기후에서는 박테리아의 부패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향신료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따뜻한 문화권에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테리아에 대한 생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도 무관한 문장은 아니다. 그래서 3번 갑니다. The changing climate. 변하는 기후죠. 기후가 자꾸 변해요.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뭐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다죠. 그래서 production, 생산,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인데 향신료의 생산과 이용 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향신료의 성장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향신료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3번의 내용은 기후와 향신료의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는 거지, 위에 나왔던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은 무관한 문장이다. 틀린 겁니다. 자, in contrast. 이게 또 3번이 답이 안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죠. 대조적으로, 반대로 한 뜻인데, 지금 위에서는 더운 기후 나왔죠. 지금 밑에 보시면 the most lightly spiced cuisines, those of Scandinavia and Northern Europe이죠.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의 요리법, 즉 가장 적게 향신료를 사용하는 요리법은 서늘한 기후로부터 온 거다는 겁니다. 그럼 더운 기후와 서늘한 기후는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in contrast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없이 바로 4번으로 연결되어야 흐름이 맞는 거지. 답 5번에 Our uniquely human attention to flavor, in this case of the flavor of spices입니다. 이러한 향신료의 맛의 경우에 있어서 독특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그런 flavors, 즉 맛에 대한 관심, 이것은 turns out to have a reason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입니다.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로서 생겨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생존과 연관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흐름과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문법, 단어 같은 거 골고루 챙겨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즐거운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